똑딱이 주식 5월 8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증시가 금방이라도 치고 나갈 듯 하다가도 뜸을 들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렇죠. 당장은 다소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해도 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연준에서 파월 의장과 다른 목소리가 나온 부분이 있었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가 대표적인 매파입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첨언을 하기는 했죠. 그런데 파월 의장의 경우는 연준이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 아닙니까? 이 말은요, 결국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미국 대선 전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해서 바이든을 지원해 준다고 가정한다면 기존 예상 시점인 6월의 금리 인하는 지금으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9월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연준의 수장인 파월의 입장에서 장을 바라보자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올해 FOMC 금리 결정에 투표권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인물인데 대형 투자자죠. 스탠리 트러켄밀러가 엔비디아 주식의 비중을 줄였다. 이 발언에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한 때 10%대까지 급락했다가 긴 밑꼬리로 낙폭을 줄이면서 1%대 마감된 그런 흐름이 있죠. 트러켄밀러는 주당 150달러에 엔비디아를 사가지고 900달러에 팔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량 건 아니고 일부를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수익이 이 정도로 크게 났으니까 일부 차익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50달러에 엔비디아를 매수할 때는 엔비디아의 철자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AI에도 지식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 AI 열풍의 분위기를 보고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의 주포는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점이 중요하죠. 주식은 주포가 파는 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주가가 밀렸다가 긴 밑꼬리로 1%대에서 약세 마감된 점을 보면 오히려 드러켄밀러의 발언을 통해서 밀렸을 때 개미 또는 악성 매물들이 불안한 심리에서 던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물량들을 출회시켜서 오히려 이 물량들을 소화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주포가 판 거라면은 저렇게 긴 밑꼬리를 만들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향후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놓고 볼 때 나쁜 현상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추가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의 파동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지수보다 우위의 흐름을 나타내고 코스피 지수가 정고점의 위치로 상승해서 거기에서 주춤할 때 코스닥 지수가 키 맞추기로 상승하는 이러한 예상 시나리오를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죠. 자,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요. 직전 고점이 여기니까 직전 고점까지의 어떤 그 간격이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 않은 그런 위치까지 이미 올라온 상태죠. 무엇보다도 코스피 외국인 선물이 어제 역대 최고치 25,222계약 대량 순매수에 이어서 오늘 또 순매수를 추가로 이어갔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선물에서 8,359계약을 추가로 순매수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역대 최대치의 순매수를 보였고 오늘 추가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금 6월 선물 외국인 매도 누적이요 9,647계약 결국 1만 계약 이하로 쪼그라든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로 밀릴 때도 있었어요.
한때 뭐 그때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장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한국 증시 향후 예상 흐름은 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양시장의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부터 우상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갈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부터는 우상향으로 이렇게 좀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양시장의 실질적인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하지 않는 한은 이러한 반등의 기조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밑꼬리가 이렇게 달리지만은 결국 21선 쪽으로 접근하면 다시 밑꼬리가 달립니다. 만약 그 양시장 제가 예상했던 흐름과 다른 흐름이 나타날 조짐이 향후 보인다면 즉각 제가 수정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 전까지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를 염두에서 체크해 가도록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종목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우 오늘 쉬어갔는데요. 거래량이 감소했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쉬어가는 건 괜찮아요, 지금.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우하향이죠. 우하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돌파 후 지지 테스트를 거치려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성질상의 어떤 이 흐름 기조를 위한 어떤 매물이 나오거나 뭐 이런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오늘도 외국인이 삼성전자 추가 매수를 유지해 주면서 거래량 감소하에 외국인 추가 매수가 유지됐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견조하게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5일 이동평균선과의 어떤 이격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추가로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추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 어제 21선 위에 올려놨다가 오늘 다시 21선 아래로 눌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1선 부근에 다시 이렇게 붙여놓고 마감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SK 하이닉스는 한미반도체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와 HBM 관련 끈끈한 연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엔비디아 주가의 등락 패턴과 어느 정도 연을 같이 하면서 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움직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엔비디아 주가의 등락 패턴을 고려하면서 같이 체크해 나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반도체에서 오늘 원익 QNC가 6%대 상승을 했어요. 뭐 D램과 해외 비메모리 수요 개선을 통해서 실적이 바닥을 지났다. 이런 기대감이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반도체에서는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종속회사 폴라리스 슈어테크가 엔비디아의 인센션 프로그램 회원사로 선정됐다. 이 소식 때문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스타트업 회원사의 성장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인셉션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종속회사가 이제 포함이 됐다. 선정이 됐다.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OLED 유리기판, OLED나 유리기판 관련주죠. 선익시스템 이 종목이 오늘 11%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유리기판 관련주 이런 종목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선익시스템이 있었죠.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도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HB 테크놀리지 이 종목도 5%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그 다음에 SK
OTC가 이제 조정 이후에 조금씩 완만하게 돌아서면서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회복하는 그러한 반등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필 옵틱스도 1%대 반등에 불과했지만 여전히 패턴을 유지하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유리기판 쪽에서는 선익 시스템, HB 테크놀리지, 필옵시 이런 그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 어제 관심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조선기자재도 상승을 했어요. 조선기자재. 그래서 하이로코리아가 실적 호조를 발표하면서 오늘 강하게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성광밴드 이 종목도 6%대 오늘 반등을 했고요. 거의 7% 가까이 반등이죠. 그 다음에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화인텍도 지금 어떤 화재나 이런 어떤 이런 부분들을 딛고 결국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패턴을 계속 유지하다가 이틀째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조선기자재 관련주들 오늘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는데 조선기자재의 경우는 제가 성광밴드나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 이 저점에서 이제 막 올라설 때 이날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4월 18일인가 4월 19일 요 방송일 때 자 이제 이 종목들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여러 번 드려 나갔었죠. 이후에 그죠? 그래서 조선기자재, 성광밴드,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양호한 상승을 보여줬고 여전히 저는 조선기자재는 관심을 좀 더 갖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되눌리고 있죠. 이렇게 막 되눌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되눌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삼성 SDI는 지금 보시는 대로 매물 소화를 같이 거치긴 하지만 옆으로 행보하면서 버텨주는 느낌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에서는 전고체 핵심인 삼성 SDI는 관심을 계속 갖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전히 마찬가지 관점을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T팜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고점을 경신을 했지만은 이제 음선 매물 공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추가 음봉으로 5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고점을 넘기고 나서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세는 한풀 꺾였어요. 다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물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서 또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위치를 보여주는 자리에서는 다시 또 좀 체력 비축을 해서 또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긴 합니다. 근데 당장은 좀 매물 수화를 좀 거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오늘 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음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죠? 음선으로 마감됐는데 여기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자, 여기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지지로 유지해야만 자, 요 흐름의 패턴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이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먼지가 한 점도 없는 정말 상쾌한 하늘이더라고요. 가끔 하늘도 이렇게 한 번씩 올려다보는 봄하늘이잖아요. 한 번씩 올려다보는 그러한 여유도 가져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어요.